各位同学你们好，很高兴又和大家见面了。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원스쿨 HSK 중국어 강사 류찬호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8월 12일 HSK 6급 적중특강 쓰기 파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저희 쓰기 출제 유형에 따른 고독점 포인트 먼저 볼 건데요. 사실 우리 매월마다 적중특강을 제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실 쓰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늘 어떤 쓰기 하면 시험에 나올 건지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 쓰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요즘 보면 중국에서 보면 고등학생들 많이 쓰는 쓰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봤을 때는 거의 6급 수준이랑 비슷한 거죠.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의 흐름을 잡자. 그리고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 보통 어때요? 문장의 논점과 중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논점이 무엇인지 알고 풀이하자. 일단 우리 논점을 알아야만이 그 논점에 관한 설명이나 이야기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점을 꼭 잘 찾아야 돼요. 세 번째, 어려운 사자성어 분리시켜서 이해하자. 이거 제가 늘 말했었던 거죠. 6급은 사자성어 나오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외우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분리시켜서 하나하나씩 한자에 따라서 설명하면 되는 거죠. 네, 먼저 우리 쓰기 요구 같이 볼게요. 첫 번째, 仔细阅读下面这篇文章时间为10分钟 10분 동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阅读时不能抄写记录 메모하면 안 되죠. 第二，10分钟后监考收回阅读材料请你将这篇文章缩写成一篇短文 줄여 쓰는 거죠. 时间为35分钟 35분 시간. 第三，标题自拟 只需复述文章内容不需加入自己的观点 뭐래서 자기의 생각이나 관점을 넣으면 안 돼요. 字数为400字左右 400자 좌우로 했는데요. 제가 보통 요구하는 건 400자 말고 450자 내지 500자까지 쓰라고 제가 권하거든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请把作文直接写在答题卡上 답지에 바로 쓰면 되고요. 따로 뭔가 초고 쓴 시간이 없어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네, 저희 먼저 쓰기부터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단락이고요. 우리 먼저 단어부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단어 보세요. 灰尘. 灰尘은 뭐죠? 먼지. 먼지를 말해요. 灰尘. 두 번째, 感知. 感 보세요. 이感은 우리 보통 感觉. 感觉그感이잖아요. 知는 뭐죠? 知道예요. 느낌으로서 알다. 그게 뭐죠? 느끼다, 감지하다. 그리고 감지하다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感知. 第三个, 清澈. 清澈 보세요. 맑고 투명하다. 칭, 이 칭은 보통 칭水, 보통 강물이나 되게 뭔가 맑다 할 때 칭을 쓰고요. 추어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눈을 표현할 때, 눈이 맑다 할 때도 이 추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어, 浑浊. 浑浊는 혼탁하다, 흐리다. 浑浊. 그럼 위에는 칭추어랑 어때요? 서로 반의어가 되는 거죠. 네, 같이 기억하시고요. 본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都说世界上最珍贵的都是免费的东西，而这些免费的东西又都是看似细如灰尘的东西，所以极易让人忽视它们的存在。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 뭐죠? 공짜다, 무료이다.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 공기, 물 이런 거 다 어때요? 우리가 그냥 마시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뭐죠?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다 공짜이다. 鱼而不能缺水，但就在这最需要的东西里面，它都没有细心去感知水是清澈或浑浊。我们人也是一样，常常忽略身边最不起眼的、最平凡的那些爱，要用心去感受爱、感谢爱。 근데 여기에서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공짜이고, 그리고 뭐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 나와요. 常常忽略 늘 어때요? 소홀히 한다. 뭘 소홀히 한다? 身边最不起眼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어때요? 제일 많이 소홀히 하고 있다. 그만큼 진교하다, 소홀히 하고 있다. 이 두 개씩 바로 뭐죠? 첫 번째 단락의 중점이에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우리 HS 6급의 요구가 뭐죠? 자기 생각을 넣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본문 내용 그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빨간색 부분만 정리해도 첫 번째 단락이 어때요? 정리된 거예요. 都说世界上最珍贵的都是免费的东西，我们常常忽略身边最不起眼的、最平凡的那些爱，要用心去感受爱、感谢爱했어요.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珍贵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常常忽略身边的东西，但是我们要怎么样感受和感谢它？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문장의 논점이고 중점인 거죠. 두 번째 단어 가볼게요. 단어부터 理所当然. 理所当然은 뭐죠? 도리로 보아 당연하다, 당연히 그렇다.
리소당란. 리라는 건 뭐죠? 道理를 말이야. 道理. 道理. 두 번째 단어 恶语. 恶语 보세요. 恶语라는 것은 악담, 못된 말, 그리고 거친 말. 恶라는 보통 나쁘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恶言 있는데요. 恶言 相向는 그 yen 어떤 표현일까요? 말하다. 이 yen이겠죠. 恶言. 이것도 뭐죠? 악담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단어 相向. 相向는 뭐죠? 상대를 향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뭐 恶语相向, 恶言相向 다 뭐죠? 나쁜 말로 상대방을 대하다 라는 뜻이에요. 본문 가볼게요. 有些爱摆在我们面前我们却当那是理所当然完全看不到它对自己有多珍贵我们学不会感受学不会感谢甚至常常抱怨常常恶语相向. 뭐라 했어요? 사랑은 우리 늘 앞에 우리 근처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다 뭔가 당연한 걸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느끼고 감사할 줄 몰라 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의 중점인 거죠. 빨간색 볼게요. 有些爱摆在我们面前当那是理所当然. 당은 뭐죠? 뭐뭐로 생각하다, 삼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学不会感谢. 뭐죠? 감사할 줄 몰라 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현인 거죠. 계속해서 세 번째 단어 볼게요. 단어 볼게요. 먼저 可怜天下父母心. 세상의 부모 마음을 동정하다. 可怜은 보통 가련하다, 불쌍하다는 뜻이고 天下 천하, 만천하의 뭐죠? 부모님의 마음이 되게 뭔가 아련하고 불쌍하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부모 마음을 동정하다. 사실 이거를 사전에 찾으면 안 나와요. 나오지 않지만 단어를 분리시켜서 보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두 번째 단어 우스. 우스라는 것은 뭐냐? 사심이 없다, 무사하다. 사심 없다. 사심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스신. 우는 없다 뭐죠? 没有. 没有 스신 하면 뭐죠? 사심이 없다. 네, 본문 가볼게요. 就拿父母的爱来说吧. 보세요. 세 번째 단락에서 부모란 표현 나오는데요. 그럼 뭐죠? 중점. 이 문장에서 세 번째 단락에서 보통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겠죠. 就拿父母的爱来说吧. 都说可怜天下父母心父母对子女的爱是天下最无私的爱.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때요? 가장 그랬어요. 우스 무슨 말일까요? 사심이 없는 사랑이다. 是不讲条件的爱.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다. 뒤에볼게요. 无论我们犯了多大的错误无论我们做了多少伤害他们的事情他们都会无条件的原谅.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부모님을 다 용서한다. 그럼 세 번째 단락은 어때요? 중점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정리하면 就拿父母的爱来说吧无论我们做了多少伤害他们的事情他们都会无条件的原谅. 중간에 이 부분은 어때요? 생각 가능하시고요. 보세요. 자기 생각 넣지 않아도 충분히 중점 표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6급에서는요. 쓰기 문제가 많지 않으면 독해가지고 연습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 다음 단락 가볼게요. 네, 네 번 단락이죠. 단어 볼게요. 먼저 拌嘴 말다툼 그리고 입씨름. 嘴라는 것은 입인 걸 다 알죠. 拌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무침요를 어때요? 拌이라고 하잖아요. 拌菜라고 하잖아요. 그럼 볼게요. 입을 서로 어때요? 서로 묻힌다. 무슨 말일까? 당연히 말다툼하다, 입씨름하다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 赌气. 赌气는 토라지다, 삐치다. 치라는 거 어떤 치일까요? 生气的 치예요. 그러니까 화난다는 뜻이겠죠. 누라는 것은 뭐 그 사람을 내게 하는 거죠. 누가 먼저 말을 걸지. 그러니까 뭐죠? 상대방과 어때 토라지고 삐치는 걸 말하죠. 그 다음 단어 饥肠辘辘 있는데요. 饥肠辘辘 배가 고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다. 여기서 루루라는 것은 그냥 어때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찌라는 것은 우리 배고프다 뭐죠? 으어잖아요. 찌으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찌으어. 장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장, 대장을 말하는 거죠. 배가 뭔가 어때요?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나다. 饥肠辘辘 그러니까 엄청 배가 고파서 뱃속에서 소리가 난다 라는 뜻이에요. 본문 볼게요. 우리 앞에 문장에서 부모님 사랑에 대해 나왔고요. 이번 문장 보세요. 记得那是上初中的时候那次因为一点小事跟母亲拌了嘴于是赌气晚饭也不吃就去上学了下了晚自习开始饥肠辘辘. 여기까지 볼게요. 일단 시간이 나오잖아요. 언제? 중학교 때. 上初中的时候. 그리고 누구? 엄마와 어때요? 말다툼한 거죠.
그래서 어때요? 삐져가지고 여기 보세요. 밥도 먹지 않고 학교에 갔다. 등교했다. 여기도 보세요. 그러면 앞에 단락에서 뭐죠? 부모님 사랑이 어때요? 그만큼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이고 뭐든지 다 포옹하는 사랑이다 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들어가는 거죠.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 볼게요. 后悔当初没把肚子填饱再出门，在出校门的那一刻，我看见一个熟悉的身影向我走来，是我的母亲。她手里拿着一个大大的冒着热气的鸡腿，说：“孩子饿了吧？赶紧把它吃了。” 보세요. 뭔가 이제 슈퍼맨처럼 나타났어요. 누구? 엄마가 나타난 거죠. 이때 수업이 끝나고 딱 나가보니 엄마가 어때요? 딱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아주 뜨끈뜨끈한 뭐죠? 닭다리 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빨리 먹어. 배고프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단락과 내용이 어떤 서로 이어진 내용인 거죠. 앞에는 예를 들면 논점 제시했다면 여기에서는 그것에 대한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해 볼게요. 빨간색 부분 볼게요. 记得那是上初中的时候 보세요. 시간은 꼭 나와야 돼요. 언제? 중학교 때. 因为一点小事跟母亲拌了嘴. 여기는 뭐죠? 因为 들어갔기 때문에 뭘까요? 원인인 거죠. 싸우게 된 원인. 晚饭也不吃就去上学了。下了晚自习，在出校门的那一刻，我的母亲她手里拿着冒着热气的鸡腿，对我说：“饿了吧，赶紧把它吃了。” 보세요. 제가 정리는 했지만 나의 생각은 어때요? 관점 넣지 않고 여기에는 그냥 불필요한 내용만 뺐어요. 빼도 이어줘도 어때요? 다른 거 추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리가 어때요? 깔끔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6급 쓰기에서 방법인 거예요. 그 다음 표현 볼게요. 단어부터 볼게요. 첫 번째, 反思. 反思는 뭐죠? 반성하다예요. 反이라는 것은 반대로, 思는 뭐죠? 생각하다. 반대로 생각하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 입장에 생각한다 뭐죠? 反思.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다는 뜻이죠. 反思. 두 번째, 厌烦. 厌烦단어 뭐 우리 讨厌 싫어하다죠. 烦는 뭐죠? 짜증난다, 싫다. 결합해도 뭐죠? 싫다는 뜻이에요. 실증나다, 물리다. 그 다음 단어 볼게요. 喋喋不休. 喋喋不休라는 것은 뭐죠? 쉴 새 없이 제잘거리며 멈추지 않다. 쉬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쉬오는 뭐죠? 휴식하다예요. 不休 했어요. 휴식하지 않는다. 계속 끊임없이 올 때 말을 한다는 뜻이겠죠. 喋喋不休. 그 다음 단어 憎恨.恨은 들어가야 돼.恨.恨은 뭐죠? 보통 미워하다. 그리고 한을 말해요. 증오하다, 혐오하다, 미워하다. 그럼 보세요. 단어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중에 하나만 어때? 한 글자만 알아도 풀이할 수 있어요. 그럼 단어 볼게요. 민지. 민지도 볼게요. 뒤에는 찌에 대해 중점을 두고 보면 돼요. 찌는 뭐죠? 기억하다예요. 민지는 뭐죠? 명기하다, 깊이 새기다, 아로새기다. 마지막 단어 殊不知. 생각지도 못하다, 뜻밖이다, 의외다. 不知 했어요. 不知 모른다잖아요. 근데 殊不知 했어요. 뭐죠? 생각지 못했다 라는 표현이고요. 본문 가볼게요. 当时我的眼泪就夺眶而出 해서 해볼게요. 当时는 언제를 말할까요? 그때. 중학교 때. 엄마가 어때? 학교 정문에서 나 기다릴 때. 그것 때문에 어때요? 지금 눈물이 고였다.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서. 我一边流泪一边啃着鸡腿，反思着这样的爱是啊，他们用无声的爱呵护我们健康快乐的成长，而我们却把这种爱当做一件理所当然的事. 보세요. 여기서 뭐죠?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무엇을?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왔어요. 앞에 문장의 중점 표현. 我们甚至厌烦母亲的喋喋不休，憎恨父亲的严厉批评。殊不知，这样的亲情是需要我们怀着一颗感恩的心去铭记、去报答。 이런 사랑 어때요? 보답해야 된다. 学会感受父母那崇高无私的爱，学会感谢他们对我们无怨无悔的付出. 그럼 여기에서 중점 뭘까요? 두 가지 나오는 거죠. 하나는 그 앞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보답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나오면 돼요. 정리해 볼게요. 네, 보세요. 이렇게 많은 빨간색은 딱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왜 똑같은 건 다시 한번 중첩했기 때문에 그냥 뺐어요. 보세요. 当时反思着这样的爱，感受父母的爱，学会感谢他们对我们的付出. 이 세 가지만 나오면 돼요. 첫 번째는 뭐죠? 反思着, 반성해야 된다. 뭘 다시 반성한다. 돌이켜 생각해보는 거죠. 그런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그런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무엇을? 우리에 대한 그만큼 어때요? 사랑을. 이 세 가지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 긴 문장도 정리가 된 거죠.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이번 단어 보세요. 띠아오링. 띠아오링은 뭐죠? 보통 초목이 말라 떨어지다 했는데요. 보통 이제 꽃잎 있잖아요. 꽃이 이제 잎이 떨어질 때 하나씩 떨어지다 뭐죠? 띠아오링, 시엔화 띠아오링라, 쿠웨라. 여기 보통 많이 표현하거든요. 두 번째 볼게요. 망란失措. 망란失措. 왠지 한국어 발음 비슷해요. 뭐죠? 망연자실하다. 다시 한번 망란失措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단어 미투之反. 길을 잃었다가 올바른 길로 되돌아올 줄 알다. 여기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라는 것도 우리 미루 있잖아요. 길을 잃다. 미투 했어요. 이 두는 마찬가지 길을 말하고요. 미루, 미투 다 길을 잃었다는 뜻이고요. 知反, 知는 알다잖아요. 알다. 알고 나서 길을 잃은 거 알고 나서 反,反은 뭐죠? 返回来, 돌아오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해석한 것처럼 길을 잃었다가 올바른 길로 되돌아올 줄 알다는 뜻이겠죠. 다시 한번 迷途知返. 그거죠? 본문 가볼게요. 没有朋友的人没有友情的人想必应该是这个世界上最孤独的人吧. 여기서는 뭘까요? 앞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이 여기서는 朋友, 친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友情, 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는 내용은 어때요? 보지 않아도 뭘까요? 바로 친구, 우정에 대한 표현이겠죠. 华盛顿曾说过，友谊是真正的一株成长缓慢的植物。是啊，如果你不用真心的水去浇灌它，不用诚意的阳光去照耀它，最终有一天它会凋零死亡，你便会失去友谊，失去更多更多。 여기까지는 뭐죠? 너는 그 우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잃게 된다. 对待友谊，我们要用真心去感受，要用真情去感谢。当朋友高兴时，我们和他一起分享快乐的喜悦；当朋友伤心难过时，我们帮他分担忧愁痛苦；当朋友茫然失措时，我们鼓励他迷途知返。要知道，这个世界上没有谁必须对我们好，我们要学会感恩友情。 마지막 보세요. 我们要学会 우리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우정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문장의 중점이에요. 앞에서는 뭐랬어요? 우정에 대해서 설명했고 마지막에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중간에 거는 그냥 뭐죠? 우리 우정을 뭘로 비유했죠? 그냥 식물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챙겨야 되고 가꿔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우정도 길게 갈 수 있고 아니면 어때요? 시들고 죽는다. 이것이 바로 문장의 중점인 거죠. 정리해 볼게요. 没有朋友的人, 친구가 없는 사람은 应该是最孤独的人. 친구가 없는 사람 제일 고독한 사람이다. 여기에 보세요. 우정이 없는 사람. 사실 같은 표현이죠. 굳이 두 개 같이 남길 필요 없고 하나만 남기면 돼요. 뒤에 볼게요. 当朋友高兴时我们和他一起分享快乐的喜悦. 여기서 뭐죠? 기쁠 때. 친구 기쁠 때는 같이 웃어주고 当朋友伤心难过时我们帮他分担忧愁痛苦. 슬플 때는 어때요? 그런 고통을 같이 한번 같이 어때? 이겨내는 거죠. 마지막, 要知道这个世界上没有谁必须对我们好我们要学会感恩友情. 여기서 끝나는 거죠. 우정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앞에는 뭐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우정이 나왔어요. 그럼 뭐죠? 이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단어부터 먼저层出不穷. 끊임없이 나타나다, 꼬리를 물고 나타나다. 정이라는 것은 한층 한층이나 층이나 겹겹이라는 뜻이에요. 추는 뭐죠? 나오다. 부穷이라는 것은 뭐죠? 무궁무진하는 뜻이에요. 계속 어때 나오는 거죠. 정수부穷하면 끊임없이 나타나다. 그 뭐죠? 한자를 분리시켜서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자성어예요. 두 번째, 壮举. 壮举도 마찬가지. 壮은 보통 건장, 되게 큰 걸 말해요. 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보통 공쥐, 쥐라 했는데 되게 높게 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장거를 말해요. 壮举. 문장 가볼게요. 不仅是亲情友情值得我们去感受去感恩这是一个平民英雄辈出的时代. 보세요. 앞에서는 우정, 가족의 사랑 그리고 우정이 나왔고요. 세 번째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平民英雄辈出的时代. 어떤 시대이다? 요즘에 뭐 사회적 영웅이 나타나는 시대이다. 그 뭐죠? 조의를 많이 하고 날 많이 돕는 그런 뭐죠? 슈퍼맨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 시대라고 했어요. 是一个人人都可以奉献爱的时代，社会上大大小小的爱心人士层出不穷，他们的一举壮举同样能让我们为之动容。
뭐죠? 그만큼 다른 사람,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 돕는 사람들의 행동은 충분히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뭐 앞에는 그냥 우정과 가족 사랑에 대해 정리했는데 이거 다 빼고요. 여기서 社会上大大小小的爱心人士 이걸 일단 나타나야 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류인지. 뭐죠? 다른 사람을 도와준 그 사람의 부류이다. 사랑을 가진 인사들 나오고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하나부터 볼게요. 全是 全是는 해석하다, 설명하다고요. 우리 보세요. 全是에서 이 시는 우리 배웠어. 解释 해석하다 그 시잖아요. 똑같아요. 해석하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다, 설명하다. 두 번째, 生命垂危 生命 생명이잖아요. 垂危 무슨 뜻일까요? 유독하다, 위태롭다. 뭐죠? 垂危에서危는 무슨 뜻이죠? 危险, 위험하다, 危险. 生命危险, 생명이 위험하다. 뭐죠? 병이 유독하다. 이렇게 분리시켜 보시면 돼요. 문장 가볼게요. 最美司机最美女教师他们关键时刻的抉择他们在危难时刻迸发出的美丽举动不仅是人性的真实体现更是爱的完美诠释对待这样的爱我们要敬仰要感恩했어요. 여기서 뭐죠? 예를 들었죠. 예를 들면 가장 아름다운 운전기사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여교사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된 사람이지만 남을 타인을 도와서 그래서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호칭을 붙였어요. 그들의 뭐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때?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没有谁必须为谁交出生命，这样壮大的爱是我们所不能承受的，所以我们要学会感受那生命垂危时想的不是自己的伟大心理，感恩那危险来临时，危险来临是想的都是别人的伟大行为.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유독한 시기에 타인의 생명 우선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운전기사. 그러니까 뭔가 운전 사고 중에서 뭐 희생되거나 타인을 위해서. 두 번째, 最美女教师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교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 이런 내용인 거죠. 정리해 볼게요. 他们在危难时刻迸发出的美丽举动不仅是人性的真实体现更是爱的完美诠释对待这样的爱我们要敬仰要感恩 앞에서 뭐라 나오죠? 우리 感恩人士 爱心人士 나오죠.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 정리했고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표현만 나오면 돼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단어부터 보세요. 灌溉 灌溉는 논밭에 물을 대다 관계하다. 근데 이 灌溉는 정말 논밭에 물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보통 이제 비유로 해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두 번째, 干涸 干는 일단 무슨 말일까요? 건조하다 마르다는 뜻이에요. 干涸 강이나 연못 등의 물이 마르다. 세 번째 단어 抚慰 抚慰는 뭐죠? 위로하다 하는데요. 웨이는 우리 안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안웨이 위로하다, 抚慰 위로 두 개 근이어예요. 둘 다 위로하다는 뜻이고요. 문장 가볼게요. 我们需要爱去灌溉我们那干涸的心灵我们需要爱来抚慰我们那布满创伤的心灵所以我们要学会感受身边的所以 그래서 이것이 중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学会感受身边的 우리 곁에 있는 사랑을 어때요? 느낄 줄 알아야 된다. 哪怕是一句小小的问候一杯热气腾腾的开水那都是满满的爱我们要学会感恩爱不要把人间最美的爱忽略掉否则你会后悔没有抓住最简单的幸福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문장에 대해서 정리했잖아요. 다 사랑에 관한 표현이에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我们需要爱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다. 所以我们要学会感受身边的爱 所以이기 때문에 일단 결론이 나왔죠. 앞에 문장에 대한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세요. 不要把人间最美的爱忽略掉 소홀히 하지 말라. 이 표현 어디 나왔지? 첫 번째 단락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같은 연관된 문장이에요. 否则 否则 뭐죠? 그렇지 않으면 你会后悔没有抓住最简单的幸福 그렇지 않으면 어떤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문장 마무리했어요. 그럼 계속해서 저희 문장에서 반드시 우리가 나와야 되는 부분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 먼저 인물 통해서 엄마 그리고 친구 등이 나와서 친칭, 친칭,友情 그리고 感恩 그러니까 세 가지만 정리하면 돼. 이 세 가지는 본문에서 단락을 나눠서 정리했거든요. 두 번째는 중심어는 바로 뭐죠? 사랑인 거죠. 사랑과
행복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런 문장에 대해서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요? 첫 번째, 중심 내용에 관한 제목은 感受爱, 사랑을 느끼다. 두 번째, 最简单的幸福, 가장 간단한 행복. 그리고 마지막 중심 단어에 대한 제목이 있는데요. 家人, 朋友, 英雄 이렇게 나열해서 제목을 만들어도 돼요. 이것도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제목 만들기도 되게 중요하고요. 문장에서 큰 비중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문장 정리했는데요. 제가 추가 내용 없잖아요. 거의 다 본문에서 그냥 지울 거 지우고 남길 거만 남기면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하오 등이 나왔는데요. 逗号, 句号, 双引号했는데요. 문장 보호에서 우리 6급 쓰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이 세 개만 기본적으로 나오면 돼요. 대화문 있을 때는 마지막 따옴표까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쉼표, 마침표는 기본적 문장 보호. 문장 보호 틀려도 어때요? 감점 있는 거죠. 기억하시고. 네, 저희 우리 8월 12일 시험인데요. 우리 듣기, 독해, 쓰기까지 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8월도 이제 HSK 적중도가 이제 끝났는데 우리 9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잘 열심히 준비해서 잘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적중특강 때 또 다시 뵐게요.辛苦了，再见。